타다 서비스 운영진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재웅 전 소카 대표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타다 무죄 판결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짚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MBC 라디오 권용주 김나진의 차카차카를 진행하고 있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4년 걸린 거죠, 지금 재판이? 그렇죠. 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셨어요? 법리적인 해석은 무죄가 나올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법리적으로 해석이라고 제가 전제를 한 이유는, 법리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무언가 충돌이 있는 부분인데 법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무죄의 취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만히 그 판결문을 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플랫폼 시대에는 과거의 기준의 법을 가지고 무언가 해석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법률에 근거한 규정만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앱을 가지고 렌터카를 이용하게 한 것은 그냥 기사 알선이고 기사 알선은 법에 허용된 범위이니 이것은 유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것이 시장에게 던지는 의미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다 던지는 의미는 그런 거죠. 기존의 운송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가중이 된다라면 새로운 서비스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의 제도에 가로막혀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국민의 후생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는 이제는 철폐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어떤 판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타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뭐 활발하게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질이 들어가요. 네. 본질은 뭐냐면 김종배 앵커를 상암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네. 돈을 내는 경우에는 좀 전에 타다 같은 렌터카를 알선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택시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동한다라는 유상운송이라는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택시 서비스와 이거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서비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충돌을 시키는 게 맞는 거냐? 이제 경쟁을 시키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택시 서비스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택시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요거를 그대로 두고 이걸 국민들이 불편해하니 그냥 당신들이 새로 들어와서 그냥 규제 없이 새로 하세요. 그럼 이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타다 논란이 벌어졌을 때 개인 택시 사업자분들이 분신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배경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그 당시에 과거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여객 운송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수 5천 대를 하든 10,000 대를 하든 앞으로 증차할 거면 국토부에 허락받으세요. 허가제로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허락받을 거면 사업자가 마음대로 대수를 못 늘리잖아요. 규모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타다가 사업을 접고 택시 호출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러면 타다가 사업을 접었던 게 이제 법률적 문제이기보다는 증차를 허용해 주지 않은. 그렇죠. 여기서 나온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컸던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그 금지가 뭐냐?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증차는 허용받으세요. 이게 그냥 타다 금지법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증차는 허용받으세요는 근데 허용 안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겁니까? 그때는 이제 항상 택시의 운행 대수를 감안하여 허용을 해주거나 해주지 않거나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규모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이 지적했던 그 현실 작동 원리는 그대로 유지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뭐 앞으로 바뀔 게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과거 타다와 같은 서비스로 무언가 유상운송에 뛰어들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고 많은 분들이 그럼 타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사업 성격과 법리적인 여러 문제를 봤을 때 부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네. 그러면 뭐 타다라고 하는 운영 주체가 전혀 다른 운영 주체가 나와서 똑같은 서비스를 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예. 왜냐하면 증차를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죠. 제가 이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질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부가 네. 혹시 증차를 허용하지 않는 그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바꾼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을 때 택시가 강력한 저항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 거기다 내년이 총선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본질은 이렇게 봐요. 네. 과거에 그 논란이 일어났을 때 택시 서비스가 워낙 규제 때문에 품질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해서 올릴 거냐 아니면은 아예 규제 프리가 돼 있는 타다 서비스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를 이걸 끌어내릴 거냐. 해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해외도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라고 뭐 독특한 게 아니고 해외도 모든 새로운 서비스 들어올 때 택시와 갈등이 벌어졌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도 자가용 승차 공유 우버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운행 대수는 제한을 했습니다. 아, 결국은. 아, 똑같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2,570만 대가 있는데 이 얘기는 만약에 자가용 승차 공유를 허용한다면 2,570만 대가 다 택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카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등록 대수 제한을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풀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렌터카로 알선하는 걸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2014년도에 렌터카 기반 알선 허용할 때는 전제가 있었어요. 렌터카 업체가 어려우니까 그냥 동네 우리 뭐 6-7명이 같이 놀러 갈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때 이제 다들 약주를 한 잔씩 하셔가지고 운전을 못할 때. 그때는 택시 2대 잡아야 됐죠.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야 렌터카 한 대 빌려가지고 그렇지. 기서 같이 오라 그래. 그렇죠. 관광 목적 활성화로 열어준 건데 그거를 도심의 이동 수단으로 가져온 거예요. 애당초 허가할 때는 취지가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입법 취지는 그랬는데 나중에 법으로 해석할 때는 그 당시에 입법 취지는 그랬지만 지금의 사용자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그 입법 취지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 운송 서비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법은 해석을 한 거죠. 결국은 기존의 택시 시장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침범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병행 공존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 네네. 그러면 결국은 현실 그 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타다 서비스가 일단 본질, 그다음에 우선이 아니라 택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편함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택시는 택시대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 뭔가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택시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택시에 아무도 손은 안 대요. 벌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벌집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 개인 택시 있죠. 법인 택시 있죠. 그다음에 법인 택시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노조가 또 몇 군데 있죠. 그렇죠.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끄러우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할 때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 있었냐면 택시 문제 해결하면 대통령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뭐 국토부 차관 하셨던 분이 저한테 하나가 더 주게 됐군요. 그러니까 그 교육, 부동산에 관련된 택시. 네네네. 그러니까 이 택시 문제는 지금 요금을 올리면 올려도 문제고, 그렇죠. 내리면 내려도 문제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금 기준을 바꾸면 바꿔도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공공형 택시를 조금씩 도입할 때가 됐다. 공공형? 네, 그러니까.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있고 근데 법인 택시 숫자가 작으니 법인 택시는 일종의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공영제 버스 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공공형으로 돌리고 나머지 개인 택시는 요금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좀 완전히 확 나눠서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은 면허 제도하고 요금 결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금 결정권과 면허 제도에 대한 허가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이상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구상에 예를 들어서 과거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 이렇게 좀 나눠졌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 택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범 택시가 활성화가 못 됐죠. 그런데 이제 일반 택시 숫자를 조금 줄이고 대신 고급 택시 서비스를 확대하면 정말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급하게 이제 공공용 택시를 이용하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고급 택시라는 게 지금의 모범 택시보다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간. 그 요금의 결정권을 민간에 주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김정부 앵커께서 그냥 내가 내 몸이 소중해서 나는 좀 좋은 차에 돈 많이 내고 타고 갈래. 그래서
그러면 그 올린 요금만큼 당신들이 알아서 서비스는 해라. 서비스 그렇죠. 질도 알아서 올려라. 그거는 요금 결정권을 민간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과도하게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의 국민들의 불만은 다시 자치단체나 정부로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공공형 택시가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많이 올릴 수는 없으나 어쨌든 공공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죠. 그러면 공공형 택시는 그 공영 버스제처럼 운영 주체는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를 해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그렇죠. 건가? 대신 그 면허권에 대한 재산권이 없는 거죠. 재산권이 있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사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완전 월급제가 실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대신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이니까 그거 가지고 고급 서비스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차 가지고 요금 비싸게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벌집이라 안 건드리려고. 어느 누가 나서고 하잖아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작년 10월에 어떤 말을 한 적이 있었냐면 이 타다 같은 이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네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들었죠. 실제로 실행에 옮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현실론으로 들어오면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예. 그런 저항이라도 물리치고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열어놔도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차라든가 또 돈도 내야 되거든요. 기업임도.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안 나는 사업에 나기도 어려운 사업에 돈까지 써가지고 내가 왜 들어가지? 들어가봐야 저기 택시에 강력한 저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정리하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상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다. 네, 그냥 타다가 과거에 있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